예를 들어 미국 내 국민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기후, 인플레이션, 선거 유세, 미국 올림픽 등의 출전 성적 혹은 국민들의 음악적 취향, 체중, 소득 등을 열거했을 때 분명 이 중에는 그 영향력이 지대한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들만을 분리, 중요도를 매기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그 나머지 무수한 부차적 요인들을 제외시킨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그 모형은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현상들을 설명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최상의 경제학자란 가장 영속성 있고 가장 견고한 모형의 설계사를 뜻한다. 물론 과학자들 역시 모형을 만든다. 과거 오랫동안 물리학은 뉴턴의 인력 모형에 의존했고 천문학은 아직도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을 쓰고 있다. 미국의 과학사에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탁월한 책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저자 쿠는 이러한 과학 모형들이 발달사를 추적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 과학 분야들보다 경제학이 유독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신장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를 상상해보자. 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 의사는 신장의 위치가 결장으로부터 2.5cm 아래쯤에 위치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그러나 의사가 막 절개하기 시작한 순간 신장의 슬그머니 위치를 바꾸어 버렸다고 상상해보라. 경제학의 고충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학자가 갖가지 원인들을 분리시킨 후 그 영향력들의 평가를 시도할 때면 이미 그 영향력들은 변해 있다. 인간관계나 사회관들이 변천함에 따라 경제학 탐구의 대상 그 자체도 모습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경제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다. 하지만 쉬운 과학 역시 아니다. 너무나 유동적인 학문이기에 자료들을 꽉 붙들고 연구해 볼 수 없다는 데에 경제학의 어려움이 있다. 경제학의 대가란 무릇 기사자기나 나아가 선인의 자격에 요구되는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들을 갖춘 인물이라고 언젠가 케인스는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수학자이자 사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이며 철학자이어야 한다. 그는 기호들만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평이한 말로써 설명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들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추상과 구상을 동일한 사고의 지평 위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 아래 미래를 목표로 현재를 연구해야 하고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 규범 중 미세한 일부라 할지라도 관심의 대상에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공평무사함과 과단성을 겸비해야만 한다. 예술가처럼 초연하고 청렴하면서도 가끔씩 정치가처럼 치열하게 세속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원, 어디서부터 경제사상사 공부를 시작할까? 성서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성서에는 토지, 노동, 자본 등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성서의 내용에는 신중한 분석보다는 강제적 계율들이 더 많다. 애덤 스미스가 그의 이름과 윤리적 생활 태도를 성서로부터 얻었을지는 몰라도 성서로부터 얼마나 많은 경제 원리에 대한 영감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재산의 사유를 찬양하고 부 자체를 위한 부의 직접을 질퇴한 바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 이해는 시간은 희소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하여 그는 쓸데없는 학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찌감치 철학 공부와 알렉산더 대왕의 교육에 시간을 투자했다. 결국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거리인으로 군림한다. 하지만 대학 서양사 강의실에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팬들을 분개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단언하건대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라는 학문의 연구에는 이렇게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중세 신학자들 역시 경제 문제들을 토론했었다. 가톨릭 스톨리 학자들은 시장 내의 정의와 윤리 문제로 고심했다. 그들은 적정 가격에 대한 교리를 고안해냈고 고리 대금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개량했다. 구약 성서에는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중세 신학자들은
이자를 위험 부담, 기회비용, 인플레이션, 불평등의 세부 품목들로 분리하여 정당화시키는 등 금지 규범에 구멍을 뚫어 빠져나갈 곳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서 신약자들은 괴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만일 상행위의 부정적인 전통파 경전 해석을 주장했다가는 그들의 말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대다수 신도들은 천벌을 받을 각오로 고리대금 행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상행위들을 모두 눈감아 주었다가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신용이 여지없이 실추되고 말 것이다. 결국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필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경제학 원리를 연구했다. 신학자들은 단순한 의무의 일환으로서 그들의 어린 양들에게 경제를 얘기했다. 그리고 그 의무란 그 어린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더 나은 생활 수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으로 그 양떼들마저 나누어졌을 때 그 의무는 한층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중상주의자들 역시 경제학사의 나름대로 발자취를 남겼다. 중상주의자들은 대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 황실을 보필했던 공정 고문들과 문인들이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경제학 교과서도 없었고 각자의 관심 역시 달랐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왕족들이 국토 강화와 해외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자 법률가들과 상인들은 왕족들의 경제 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맡아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그 중상주의자들의 충고에서 몇 가지 공통된 견해들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왕실의 충성을 다하는 소수에게 독점권, 특허권, 보조금, 기타 특혜들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정복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유해야 하며 돈, 국부에 척도라 할 수 있는 각종 귀금속들과 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무역에 관여하여 완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꾸준한 무역 수지 흑자는 채무국들로부터 황금을 빼앗아 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상주의 아래 유럽 각국은 국토를 확장했다. 동시에 각국은 길드 독점권, 관세 등에서 나온 경제력을 몇몇 정계의 총아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내부 경제의 규제 강화를 꾀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무장관 콜베르의 경우 철저한 제품 상세 규제를 시행했으며 길드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콜베르는 국왕 아래 최고 권력의 과시로 언젠간 디종 지방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물을 정확히 1408 수여야 한다고까지 공표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읽어야 다 읽었네요. 우리의 경제서상사 공부는 이 중상주의자들을 비판대 위에 올려놓았던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공격하였다. 첫째,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부유량으로 보았다. 그러나 스미스는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어야 한다고 논박했다. 쌓아둔 금 괴짝들이 쓸가마니들로 항상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둘째, 스미스는 부란 그 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상인들 무리에게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의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셋째, 스미스는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 개혁의 의지 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 차원의 도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 국민 참여 경제 찬물에 끼얹는 행위였다. 그리하여 근대 경제학은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을 무시해버려야 할까? 애덤 스미스 이래 인류 역사가 배출한 대경제학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세상에는 주요 경제학 이론들로는 설명 못할 현상들이 허다하다. 일례로 1970년대 초의 세계적 경제 침체 현상이나 노동시장 문제를 놓고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실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이론의 기본 원리들을 무시하고는 국가나 개인은 어리석은 도박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안정된 중상주의 시대를 꿈꾸는 시대착오적 열망으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드높이 쌓아 나가는 국가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끼치게 된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농작물 판매를 높이 책정하는 국가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결국에는 여분의 농작물들을 창고에서 썩히게 된다. 경제학자라면 이런 점들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에게 귀 기울일 정치가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정부와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학자들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점화된 이래 인류는 항상 미래는 당연히 현재보다는 나을 것으로 간주해왔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최저한도로 잡는다. 허나 역사상 끊임없는 지속적 발전은 유례는 없다. 매년 선진국들이 간신히 새로운 경제 암흑기를 요리조리 외면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만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인류 발전 역사의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중이다. 조르주 두비의 11세기 유령 묘사를 들어봐라. 이렇게 끔찍한 세월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고대 그리스, 로마, 바빌로니아, 이집트 시대 이전이 아닌 이후에 닥쳐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 서기 1천년 전의 유럽, 기아에 허덕이는 야만의 세계, 그 얼마 되지 않은 연고마저 멸종시켜버릴 것 같은 식량난. 사람들은 완고한 자연과 경제학 기술 부족으로 뭉쳐버린 불모지의 노예가 되어 빈손으로 몸부림칠 뿐이다. 그 어떤 농부도 밀알 하나를 심어서 세 알 이상 수확하는 것을 기대 못한다. 한 씨앗당 세 씨라도 수확할 수 있다면 그 애는 괜찮은 편이다. 춘분을 지나서 부활절 무렵까지 연명할 빵은 생길 터이니. 하지만 농부는 그 이후부터는 풀이나 나무뿌리 그 밖에 숲이나 강변에서 주워온 갖가지 임시 대형 식물들로 버티어 나가다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여름에 중노동을 감당해내야만 가을의 수확으로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 어쩌다 폭우가 쏟아져 경작에 지장이 생기거나 폭풍이 강타하여 작물들을 망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평상시에 식량 부족이 그때로 기근으로 이어져 아사의 파장은 들불처럼 번져갔다. 당시 연대기 편자들은 암울한 필치로 그러한 기근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쫓아다녔다. 먹어치우기 위해 사람들은 늑대처럼 인육을 뜯기 위해 동료들의 복줄기를 잘랐다. 현대 선진 사회가 이런 전율의 상으로 돌변한 날이 있을까? 아니, 제3자 세계의 몇몇 나라의 끔찍한 수준으로라도 뒷걸음질 때가 도래할까? 케인스 아니라 케인스의 할아버지라도 할 도리가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암흑도가니를 피할 수 있게끔 우리를 계몽하는 것이 대경제학자들의 목표였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들이 호소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 이론의 결정체들은 오는 날에도 하나같이 실질적 값어치들을 지닌다. 이 책은 근대 경제학의 주류를 살펴보고 과연 누가 이러한 통찰력들을 발휘하여 이렇게 영상 속에 명석하는 경제학의 모형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 경제학자들의 지혜를 쫓고자 한다. 이 책에 나오는 갖가지 유머 섞인 얘들은 경제학 공부를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 내가 고안해낸 것들이다. 리카도는 자신의 비교 우위론을 로빈슨 크루소나 프라이데이의 얘기하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설명했었다.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이 위대한 경제학 이론들을 모독하는 대신
난해한 모형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경제학이라고 해서 꼭 지루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죽은 경제학자들을 이용 그들의 가치를 습득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경제학을 조롱했던 칼라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비웃어주자. 지하에 계실 경제학자의 영령들이 우하하하고 대둘대둘 구르며 웃음을 터뜨리게 하자.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유산을 깡그리 망각하고 세계의 경제를 11세기 시절로 후퇴시킨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끔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맞는 것 같은 얘기예요. 이 다음은 애덤 스미스의 재림 을 읽을 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책을 소개하고 처음부터 읽어야 하는 게 맞지만 읽다가 중간에 끊기게 돼서 뭐라도 남기면서 하면은 책임감을 갖고 좀 꾸준히 다 읽어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일단 영상을 켰습니다. 읽는 거 한 김에 좀 톤이라던가 읽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칠 점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되시고 그냥 기록용으로 하는 것이니 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어렵다면 어렵고 알면 좋은 경제학 책이라고 추천받아서 일단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